격동의 중국입니다. 인간의 꿈은 때로 가장 단단한 콘크리트 위에 세워집니다. 하지만 그 콘크리트가 애초부터 모래 위에 지어진 것이라면 그 꿈은 어떻게 되는 것일까요? 한때 전 세계를 호령하던 거대한 붉은 용의 심장이 멈추고 있습니다. 그 심장을 뛰게 했던 피가 바로 부동산이었습니다. 오늘 우리는 그 피가 멎어버린 현장, 그 차가운 시신 위에서 울려 퍼지는 수억 명의 절규를 이야기하려 합니다. 칠흑 같은 어둠 속 거대한 시멘트 뼈대가 도시의 밤하늘을 배경으로 음산하게 서 있습니다. 전기와 수도 심지어 창문조차 없는 이 미완성 아파트. 이것은 중국 삼선 도시에 사는 30대 중반의 평범한 부부 리웨이와 천징이 그들의 모든 것을 걸고 산 집입니다. 이들은 평생을 모은 돈, 그리고 양가 부모님이 은퇴 후를 위해 아껴둔 노후 자금까지 모두 끌어모았습니다. 헝다 혹은 비구이위안 같은 거대 부동산 개발사의 화려한 청사진을 믿었습니다. 그들의 꿈은 소박했습니다. 이 집에서 아이를 낳고 늙으신 부모님을 모시고 싶었습니다. 이것이 우리가 꿈꾼 평범한 중국몽이었습니다. 하지만 현실은 지옥이었습니다. 아파트 공사는 2년 전 아무런 예고 없이 중단되었습니다. 그들 앞에 남은 것은 법적으로는 존재하지만 물리적으로는 사람이 살 수 없는 란웨이로, 즉 썩은 건물뿐입니다. 리웨이 부부는 절규합니다. 우리는 매달 수백만 원에 달하는 은행 대출 이자를 꼬박꼬박 갚고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산 것은 집이 아닙니다. 이것은 콘크리트 무덤입니다. 시진핑 주석, 이것이 당신이 인민에게 약속했던 행복입니까? 예. 이것은 단지 한 부부의 비극이 아닙니다. 지금 중국 전역에서 완공되지 못한 아파트를 분양받고 길거리에 나앉은 피해자는 최소 1억 명으로 추산됩니다. 이것은 1억 명의 절규입니다. 리웨이 부부의 이 작은 이야기에서 우리는 중국 전체를 집어삼키고 있는 거대한 시스템 붕괴의 그림자를 봅니다. 지난 30년간 중국의 경이적인 고속 성장을 이끌었던 가장 강력한 엔진은 바로 부동산이었습니다. 집값은 오늘이 가장 싸다. 부동산은 영원히 오른다는 이 부동산 불패 신화는 단순한 믿음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중국 공산당 일당 독재 체제를 유지하는 가장 강력한 근간이었습니다. 인민들에게 끝없는 부의 환상을 심어줌으로써 정치적 불만을 잠재웠던 것입니다. 하지만 지금 그 신화가 무너지고 있습니다. 빚으로 쌓아 올린 거대한 부동산 제국 전체가 무너지는 소리가 중국 대륙 전역에서 들려오고 있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경기 하강이나 일시적 조정이 아닙니다. 이것은 시스템 전체의 종말을 알리는 신호탄입니다. 그리고 그 붕괴에 지난지 수십 년간 불필요하게 지어졌던 수십 개의 유령도시 규이청에서 마침내 억눌렸던 비명이 터져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숫자는 거짓말을 하지 않습니다. 지금 중국 부동산 제국이 어떻게 붕괴하고 있는지 그 충격적인 데이터의 폭포수를 보시겠습니다. 첫째, 거대 기업들이 쓰러지고 있습니다. 한때 세계 최대의 부동산 개발사였던 헝다그룹은 400억 달러, 우리 돈 약 470조 원이 넘는 천문학적인 부채를 감당하지 못하고 홍콩 증시에서 파산 신청을 했습니다. 헝다의 몰락은 시작에 불과했습니다. 헝다와 달리 안전하다고 평가받던 모범생 비구이 위안마저 공식적으로 빚을 갚을 수 없다며 디폴트를 선언했습니다. 위기는 여기서 그치지 않습니다. 중국 정부가 보증하는 국영기업으로 분류되던 왕커방케마저 심각한 유동성 위기에 빠졌다는 소식이 전해지며 시장은 공포에 휩싸였습니다. 민간 기업 모범생 그리고 국영기업까지 도미노는 이미 멈출 수 없이 쓰러지고 있습니다. 둘째, 시장이 완전히 얼어붙었습니다. 중국의 신규 주택 판매량은 3년 연속 두 자릿수 감소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20% 30%라는 숫자는 시장이 사실상 마비되었음을 의미합니다. 부동산 개발 투자는 사상 초유의 마이너스 성장으로 돌아섰습니다. 이것이 의미하는 바는 명확합니다. 중국 전역의 수만 개 건설 현장이 멈춰섰다는 것입니다. 셋째, 유령 도시의 실체가 드러나고 있습니다. 중국 전체 주택의 공실률은 보수적으로 잡아도 최소 20% 이상이며 일부 비공식 기관은 30%에 육박한다고 추정합니다. 빈집의 수만 최소 1억 채 이상, 중국 인구 3억 명 이상이 한꺼번에 들어가 살 수 있는 어마어마한 수의 아파트가 텅 비어 있다는 뜻입니다. 텐진의 위자푸 금융지구는 아시아의 맨해튼을 꿈꿨지만 지금은 텅 빈 마천루들만 음산하게 서 있습니다. 네이멍구의 오르도스 캉바스 신도시는 이미 전 세계적으로 아무도 살지 않는 도시의 대명사가 되었습니다. 데이터는 차갑지만 그 데이터가 만들어낸 현실은 참혹합니다. 이 거대한 붕괴의 파편을 온몸으로 맞고 있는 것은 평범한 중국 인민들입니다.
가장 고통받는 첫 번째 피해자는 앞서 본 란웨이로우의 절망적인 입주민들입니다. 그들은 현재 살고 있는 집의 월세와 존재하지도 않는 새 집의 주택담보대출, 이자를 동시에 내는 이중고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우리는 집을 산 죄밖에 없습니다. 일부 입주민들은 더 이상 이 고통을 감당할 수 없어 전기와 수도 심지어 유리창도 없는 그 미완성 아파트에 무단으로 입주했습니다. 그들은 칠흑 같은 어둠 속에서 텐트를 치고 생활하며 빗물을 받아 식수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들의 유일한 외침은 집을 돌려달라. 휴안 오황지는 플래카드에 담겨 있습니다. 하지만 공산당 정부는 이들의 목소리를 철저히 억압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피해자는 일자리를 잃은 청년들입니다. 한 중국인 청년은 이렇게 말합니다. 저는 대학에서 건축공학을 전공했습니다. 하지만 지금 중국에선 더 이상 지을 건물이 없습니다. 중국 정부가 발표를 중단하기 직전 청년 실업률은 20%를 넘어섰지만 실제 체감 실업률은 40%에 육박한다는 분석도 나옵니다. 부동산 산업의 침체는 단순히 건설 현장만 멈추는 것이 아닙니다. 철강, 시멘트, 유리가구, 인테리어, 가전제품 산업까지 경제 전체의 동맥경화를 일으킵니다. 수천만 명의 청년들이 일자리를 부이 앓고 거리로 내몰리고 있습니다. 세 번째 피해자는 평생의 노력을 한순간에 잃어버린 자영업자들입니다. 한때 호황을 누렸던 부동산 중개인은 1년째 단 한 건의 거래도 성사시키지 못했습니다. 개점 휴업 상태입니다. 아파트 값이 반토막이 나도 사려는 사람이 없습니다. 라고 한탄합니다. 아파트 건설 현장에 자재를 납품하던 인테리어 업자는 건설사로부터 공사 대금을 단 한 푼도 받지 못했습니다. 제 회사는 망했습니다. 내 평생의 노력이 물거품이 되었습니다. 라며 울분을 토했습니다. 그렇다면 이 끔찍한 비극은 도대체 누가 왜 만든 것입니까? 이 재앙의 주범은 명확합니다. 그것은 바로 중국 공산당입니다. 첫 번째 주범은 시진핑 주석의 치명적인 정책적 오판, 세계의 붉은 선, 산다오 홍셴 정책입니다. 시진핑은 2020년 공동부유라는 정치적 구호를 내세우며 시장의 현실을 무시한 채 부동산 기업들의 부채 비율을 강력하게 규제하는 이 정책을 밀어붙였습니다. 그 의도는 좋았을지 모릅니다. 하지만 그 결과는 재앙이었습니다. 이미 과도한 빚에 의존해 겨우 연명하던 수많은 부동산 기업들의 자금줄이 하루아침에 막혀버렸습니다. 이것이 헝다와 비구이 위안을 직접적인 파산으로 몰고 간 결정타였습니다. 시장의 속도와 현실을 무시한 정치적 독재가 경제 시스템 전체를 마비시킨 것입니다. 두 번째 주범은 지방정부의 끝없는 탐욕, 토지재정 TUD 차이정입니다. 지난 30년간 중국의 지방정부들은 재정 수입의 40%에서 많게는 50% 이상을 오로지 토지 매각 수입에 의존해왔습니다. 중앙정부의 더 높은 GDP 성장률을 보고하기 위해 그들은 팔리지도 않을 땅을 담보로 천문학적인 빚을 냈습니다. 이 빚으로 불필요한 유령 도시와 공항 고속철도를 마구잡이로 건설했습니다. 이것이 바로 지방정부 융자 플랫폼 LGFV 부채 폭탄입니다. 하지만 이제 부동산 신화가 꺼지고 토지가 팔리지 않자 지방정부는 당장 공무원들의 월급조차 줄 수 없는 사실상의 파산 상태에 직면했습니다. 결론은 명확합니다. 이 모든 사태는 시장 원리가 아닌 공산당 일당 독재하에 관치 경제가 낳은 필연적인 참사입니다. 그들은 위기를 예측하고 연착륙시킬 능력이 없었으며 오직 통제와 억압으로 문제를 덮으려다 돌이킬 수 없는 지경에 이른 것입니다. 이 끔찍한 중국의 현실을 보며 우리는 혹시 강 건너 불 구경하듯 바라보고 있지는 않습니까? 과연 서울은 텐진과 다르다고 자신할 수 있습니까? 중국의 위기는 우리 대한민국에게 세 가지의 엄중한 경고를 던지고 있습니다. 첫 번째 교훈은 부동산 불패 신화에 대한 맹신을 즉시 경계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중국인들만 부동산에 미쳐 있다고 비웃을 수 있습니까? 대한민국의 GDP 대비 가계부채 비율은 이미 세계 1위 수준입니다. 우리 역시 소득 대비 과도한 부채로 아파트를 매입하는 위험한 도박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중국에서 벌어지고 있는 끔찍한 자산 가격 붕괴와 부채의 역습은 언제든 바로 이곳 한국에서 재현될 수 있다는 무서운 경고입니다. 두 번째 교훈은 차이나 리스크의 현실화에 지금 당장 대비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중국 부동산 시장의 붕괴는 중국 내수 시장의 완전한 침체를 의미합니다. 이는 곧바로 한국의 주력 수출 품목의 직격탄이 됩니다. 지난 수십 년간 중국의 건설붐에 기생해왔던 철강, 화학, 건설기계 산업은 심각한 타격을 입을 수밖에 없습니다. 중국에 대한 경제 의존도를 낮추고 공급망을 다변화하는 것은 더 이상 선택이 아닌 생존의 문제입니다. 세 번째 교훈은 불투명한 독재 시스템이 얼마나 위험한지 직시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중국 공산당은 지금 이 순간에도
통계 조작과 언론 통제를 통해 이 거대한 위기를 덮으려 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붕괴하는 아파트에서 울려 퍼지는 인민들의 비명을 틀어막고 있습니다. 정보가 투명하지 않은 시장 공산당의 말 한마디에 모든 것이 뒤바뀌는 중국과의 경제 연계는 우리가 예측조차 할 수 없는 거대한 위험을 안고 가는 것과 같습니다. 지금 중국의 유령 도시에서 들려오는 저 비명은 이 거대 붕괴의 끝이 아닙니다. 이것은 거대한 도미노의 첫 번째 조각이 쓰러지는 소리에 불과합니다. 부동산의 비명은 곧 금융 시스템의 비명으로, 지방 재정의 비명으로, 그리고 마침내 일자리를 잃은 수억 명 실업자의 거대한 절규로 번져나갈 것입니다. 중국 부동산 제국은 몰락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지금 그 폐허 위에서 시작될 진짜 위기의 서막을 목격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이 현실을 어떻게 보십니까? 댓글로 여러분의 의견을 들려주세요. 격동의 중국이었습니다.